네, 이번 시간에는 그 State Spac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LTI 시스템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tate Space,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가끔 State Spa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State Space니까 State에 대한 것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ynamic System 또는 Dynamic Curve System에서 State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State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Minimum Set of Variables, 그러니까 최소한의 변수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State Variable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미니멈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최소한의 variable 또는 state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fully describe 하고 그것의 response를 어떠한 인풋이 오더라도 그 response를 계산할 수 있는 미니멈한 state variable을 state라고 합니다. 그 state는 어떠한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define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조건만을 만족하면 st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벡터, 그러니까 이제는 다 좀 제너럴하게 아웃풋 벡터 스페이스라서 인풋이 p개가 있고 p개가 있고 아웃풋이 q개가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스테이트는 n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칼럼 벡터로 레프레젠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스테이트의 개수는 n개죠. n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시스템을 describe 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n개의 스테이트가 필요하고 그것은 가장 인디펜던트한 개수겠죠. 어떤 거에 그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좀 더 피지컬하게는 그 시스템 내에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의 개수가 n개인 것과 같습니다. 예, 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인디펜던트한 변수의 개수가 n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다이나믹한 시스템은 거기에 다이나믹한 거기 때문에 변화량,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들의 미분값이 스테이트와 인풋 그 시간에서의 어떤 함수로 제너럴하게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f들은 당연히 제너럴한 거니까 리니어할 수도 있고 넌 리니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하겠다? 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만 다루기 때문에 이 함수가 선형인 것들만 고려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리니어 시스템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관심이 있는 LTI 시스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을 다룰 때 State Representation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State에서 LTI로 이제 스코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요한 그것을 LTI 시스템으로 제한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전 슬라이드에서 그 F라는 것들이 first order linear equations가 되는 거죠. 그리고 coupled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우리 n개의 스테이트의 미분량을 나타내고 그것들은 이렇게 스테이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플러스 이제 그 시스템이 인풋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제너럴한 거니까 이렇게 P개의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제너럴하게 다 이렇게 코에피션트로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컴팩트하게 항상 하듯이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줄여서는 이렇게 쓰겠죠. x.은 ax 플러스 bu. state a라는 것은 state에서의 다이나믹스를, 그리고 u는 input이니까 external 한 우리 force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external한 어떤 그 신호들이 시스템에 들어갈 때에 u가 들어가는 것이고, b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컨버전 하는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그리고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아웃풋은 당연히 Q개가 있고, 또 역시나 덩어리로 보면 스테이트 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인풋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C 행렬이고 D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인풋이 아웃풋으로 directly 연결된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D는 0인 경우가 많습니다. 0이 아니면 그것을 스테이트로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지컬한 시스템에서 아니면 상식적으로 대부분 D 매트릭스는 0 또는 널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I 시스템을 State Space Representation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A, B, C, D는 행렬 폼인 것이고, X는 state고 B는 input이고 Y는 output, 이제 그 variable에 대한 것은 의미가 되었고, 다르게 말하면 모든 LTI 시스템들은 이렇게 스탠다드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State Space Representation LTI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A가 주어질 때 A, B, C, D가 주어질 때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U라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스테이트에 대한 다이나믹스 또는 아웃풋에 대한 다이나믹스 리스폰스를 계산하는 되겠죠? 이제 이러한 문제들, 지금까지 저희가 LTI 시스템에서 다루었던 모든 문제들과 방법론들을 이 State Space Representation으로 세팅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제너럴해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지금까지는 LTI 시스템이 있고 인풋 이제 U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state가 있게 되는 거죠. state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풍부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state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스가 있고 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포지션과 velocity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 two degree of 그 freedom이 있는 그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스테이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미케니컬 시스템들은 그 스테이트이 뭐 포지션 벡터에 그것을 미분한 velocity 벡터가 되면 그것을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가 있다는 걸 하면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면은 뭐 전류라든지 뭐 전류의 변화량이라든지 뭐 전압의 변화량이로 다 다이나미컬한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뭐 저는 대부분 스프링 매스 템퍼 시스템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을 LTI 시스템을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제가 블락다이 정답을 먼저 표현을 해서 좀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여기 미분이 있으니까 미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미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분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제 적분기가 우리 이렇게 쓴다는 거 알죠? 라플라스 도메인상에서. 그러면 적분기니까 적분을 해서 그러니까 미분값이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x가 여기 있으니까 x가 있고 근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을 x.은 여기가 ax가 들어와야 되고 bu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가 u가 들어가면 b가 이렇게 있으면 bu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x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주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 노드에서의 식은 들어오는 것은 bu 그 다음 ax 이게 x 다시 되겠죠.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 y는 이제 y가 이렇게 될 텐데 cx니까 여기에 c가 들어가면 cx가 나오고 du니까 u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d를 가지고 여기에서 더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같은 그림을 여기서 그렸습니다. 그 state space representation의 제너럴한 블락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문제가 주어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A, B, C, D의 제너럴한 매트릭스 4의 넘버드 그 엘리먼트들 figure it out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각각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식을 보면 미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적분기가 들어간다는 게 키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을 하면 노이즈는 아주 값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이즈를 미분을 하면 값이 증폭되겠죠. 그래서 미분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분기는 그 스무딩 효과, 로페스 필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를 줄이거나 리젝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분기를 쓰는 것이 더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게 좀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tate response를 볼 때 이제는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homogeneous라는 것은 우리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 인풋이 없는 그래서 natural response를 따르는 거고 natural response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non-zero initial condition에 의해서 나오는 response를 그 state space representation이 주어져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mogeneous한 경우에는 인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ax 플러스 bu였는데 이것이 날아가니까 이제 이것만 따질 겁니다. 이것만. 됐죠? 그리고 우리 이거 솔루션 알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매트릭스 익스포넨셜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정답인 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인풋 텀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솔루션은 만약 그 아이디어는 그 모티베이션 어디였냐면 이게 스칼라면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제너럴하게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을 잘 디파인을 했습니다. 잘 디파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걸 실제로는 그 계산을 할 때 보면 여기에 t가 0이면 t가 0이니까 이게 1이죠. 그래서 x0가 됐으니까 이니셜 컨디션 만족했고 요것을 미분하면 요 부분은 a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고 또 요 부분이 x of t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generalize 행렬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이 됐다는 것은 시스템이 하이 오더가 됐다는 거죠. 멀티 베리에이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매트릭스 버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우리가 다 잘 세팅되고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이것도 했죠. 이것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칼라인 경우에 이렇게 디파인 하니까 행렬인 경우에도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전혀 문제없이 다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고 이것을 미분을 하면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솔루션이 이렇다는 걸 썼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시간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0부터 t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테이트의 변화량을 보는 것인데 주어진 것은 이때의 스테이트가 주어졌겠죠.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벡터긴 한데 그냥 스칼라로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때 주어져 있고 LTI 다이나미컬한 시스템을 통해서 t일 때의 스테이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t에 갈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이게 선형 시스템이니까 익스포넨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변하는 것을 그냥 보여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냥 이런 문자로 쓰겠습니다. 이 문자의 의미는 뭐냐? 문자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문자로 표기했고 결국 사실 우리가 LTI 시스템이 이런 것인데 시간 0을 t만큼 더해서 t로 옮겨주는 스테이트가 변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state transition matrix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매트릭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는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스테이트를 t에서 0에서 이니셜 컨디션은 주어진 거니까 0일 때 스테이트를 t일 때의 스테이트로 변환시켜주는 전이시켜주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것에 대한 프로퍼티를 보면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건지 아니까 이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당연히 여기서 0은 2에 0이니까 당연히 i겠죠? 그리고 이것의 마이너스 t는 2의 마이너스 at니까 이것은 2의 at의 인버스와도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을 t1 플러스 t2는 2의 a의 그냥 지금 익스포넨셜의 그 프로퍼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t2, at1, t2랑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t1, t2가 된다고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보죠. 1번.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죠?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0일 때는 주어지고 0만큼 지나서의 스테이트니까 당연히 이건 i가 돼야 되죠. 이건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먼저 보면 x0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t1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t1이 되죠. 됐죠? 그리고 x t1을 이니셜로 가지고 t2만큼 지나면 당연히 x t1 플러스 t2가 되겠죠. 지금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 곱하기 이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리고 이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두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여기를 t-t는 0이니까 그러면 t 그 다음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i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인버스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제가 방금 이런 설명으로도 State Transition Matrix의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접적인 의미는 이니셜이 있을 때, 아니면 처음 스테이트가 있고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여러분들 좀 계산을 좀 한번 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니셜 컨디션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시간이 t초만큼 지났을 때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스테이트를 알면, x of t를 알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스테이트가 아니라 yt겠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가 요걸 계산하면 다 된 거죠. 이것은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A는 이게 A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매트릭스 익스포넨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해서 아이겐 밸류 벡터와 아이겐 벡터들의 집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을 할 텐데, 계산을 해보면 람다가 -2, -1 그때의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행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S는 칼럼을 이렇게 세운 거고, 인버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계산하고, 이니셜 컨디션은 2, 3으로 주어져 있으니 2, 3을 주어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한두 번은 직접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이 식을 향해서 플랫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매틀랩에 보면 ABCD를 define하고 이렇게 해서 SS라는 state space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스템으로 define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initial condition 이렇게 주고 지금 input은 0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homogeneous한 걸 보니까. 그리고 나서 lsim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시스템을 넣고 인풋을 넣고 시간을 넣고 이니셜 컨디션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것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